예, 이번에는 5장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전체적으로 지금 기계학습을 이용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쓰는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총 3가지죠. 분류 문제, 그다음에 회귀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클러스터링입니다. 앞에 2개는 뭐 라벨이 존재를 하거나 클래스를 분류하는 아니면 이제 특정한 수치를 타겟으로 하는 수치가 주어지거나 라고 해서 이제 그런 타겟이니 라벨이니 하는 것들이 주어지는데 5장에서 다루는 클러스터링은 이제 그 2가지 문제하고는 좀 다르게 라벨이 없죠. 맞춰야 될 추정해야 될 그런 정답이 주어지지 않는 이제 문제로서 이런 걸 비지도 학습의 이제 한 방법이죠. 클러스터링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 특정 집합으로 대변되는 각 데이터들을 유사성이 큰 애들끼리 이제 군집화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클러스터링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군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살펴보면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렇게 뭐 산포도처럼 특징을 2가지 차원에서 지금 찍으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쪽으로 몰려 있는 애들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좀 이 둘 사이는 좀 경계가 불분명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라기보다는 군집을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이런 걸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라벨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맞은 건지 틀린 건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제대로 군집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테스트할 때는 이제 라벨을 두고 그 군집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잘 맞히는지 뭐 그런 걸 테스트할 때는 라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원래 이제는 그런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이렇게 묶을 때 사용하는 게 이제 클러스터링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이죠. 우리 책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예제가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클러스터링에 사용할 데이터는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하는데요. 피쉬의 붓고 아이리스가 이제 붓고 붓이 이게 좀 한글이 맞나? 붓꽃인데 데이터 구성을 좀 보면 총 3종류의 꽃입니다. 3종류의 꽃이고 각 꽃마다 50개의 데이터 샘플이 있는 거예요. 총 150개의 샘플이겠죠. 그리고 각 꽃은 무엇으로 대변되냐 그러면 꽃받침의 길이나 꽃받침의 폭, 또 잎의 길이, 폭, 이렇게 4가지 특징이 이렇게 4가지인 거죠. 4차원의 특징 벡터를 이용하고 이제 꽃의 종류는 이건 타겟의 라벨이죠. 실제로 아까 클러스터링은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본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라벨은 이제 쓰진 않아요. 요거 앞에 있는 것만 피처만 가지고 4차원의 피처로 총 150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고 그건 이제 3가지 클래스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3가지 꽃의 군집으로 클러스터로 잘 이렇게 나눠지는지를 이제 봐보려고 하는 거죠. 뭐 아이리스 데이터는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 기계학습 책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데이터셋이기도 하고 고전적으로 데이터셋을 가지고 기계학습의 성능평가를 많이 하기도 하죠. 사이키트론에도 당연히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모듈 내에가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탑재되어 있어서 그걸 로드 아이리스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은 데이터들을 이제 읽어올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는 사전 딕셔너리 타입의 자료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키들을 보면은 뭐 디스크립션 설명해 주는 거죠. 실제 데이터 값 벡터 4개 4차원 벡터로 되어 있는 것 꽃의 뭐 길이 폭 뭐 잎의 길이 폭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타겟, 꽃의 종류 세 가지. 다 이것들은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데 타겟 이름이 이제 써져 있죠. 그 꽃의 종류 세 가지, 아이리스, 그다음에 피처의 네임도 네 가지 써놨죠. 꽃의 뭐 길이 폭, 뭐 입의 길이 폭, 이런 식으로 데이터 사이즈, 데이터가 사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이제 K-means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클러스터링을 해볼 겁니다. 일단 K-means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려고 하는 절차를 보면 먼저 이 K가 뭐냐 그러면 이게 클러스터의 개수예요. 사전에 이걸 정의해야 돼. 사전에 사용자가 몇 개다라고, 뭐 5개든 4개든 3개든. 실은 처음에 알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만 있을 때는 클러스터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요것을 자동으로 지정하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게 3개의 꽃으로 되어 있으니까 K는 3으로 지정해 놓고 우연히 맞았다 전제하고 좀 다긴 하겠지만 처음에 K를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 어피니티 뭐 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는 뭐 클러스팅 방법을 해서는 그 K를 지가 알아서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지정해 주는데, 어쨌든 K-means 알고리즘, 클러스팅 알고리즘에서는 이 K를 사전에 사용자가 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어쨌든 초기에 되게 보면 이제 랜덤하게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피처 벡터 공간에 있다 그러면 이미 아무 위치나 3개 K가 3이다 그러면 3개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데이터들이 그걸 다 거리를 거리를 재가지고 요놈도 이렇게 3가지 다 쳐야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쪽으로 얘들을 할당하는 거예요. 클러스터를 가까이 있는 요놈도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이렇게 그룹핑 되어 있잖아요. 그룹핑 되어 있으면 그 그룹의 클러스터에 군집에 속해 있는 애들끼리 중간에 위치한 점을 찾는 거예요. 중간에 위치한 점. 물론 이것은 실제 점은 아니고 가상으로 만드는 방법도 다 간단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의 x좌표의 평균과 y좌표의 평균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중심이 옮겨가겠잖아요. 이렇게 아니 뷰인가? 아무튼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새로 이제 중심점이 이동한 얘들을 대상으로 다시 또 모든 데이터들부터 거리를 다 재는 거예요. 3개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그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자기한테 가까운 데이터를 그쪽으로 이제 속속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새롭게 군집화가 되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또 중심점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중심을 구하고 계속 하게 되면 이제 수렴이 발생하는데 더 이상 이제 그 어떤 특정 데이터의 소속이 바뀌지 않는 그때가 나타나요. 그럼 이제 수렴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는 특정 데이터 개수가 이제 뭐 한 10개 이상, 10개 미만으로 바뀐다, 5개 미만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는 이제 멈추죠. 그 과정을 방금 했던 중심점을 옮겨가면서 클러스터를 새롭게 이제 거리를 계산해서 구성하는 그 방법을 K-means 알고리즘 이렇게 아주 단순합니다. K개의 중심을 랜덤하게 구하고 각각의 모든 데이터로부터 거리를 구해서 자기가 가까운 쪽으로 클러스터를 소속을 이제 정한 다음에 그렇게 정해진 클러스터 내부에서 새로운 중심점을 구하고 다시 또 모든 데이터로부터 거리를 다 계산해 가지고 또 거기에 가까운 쪽으로 또 이제 군집을 구성하고 또 그 새롭게 구성된 군집에서 또 중심점을 구하고 이런 동일한 방법을 계속 반복해 나가다가
더 이상 데이터들의 소속이 바뀌지 않는다거나 또는 아주 적게 바뀌는 그런 지정이 사전에 정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클러스터링 절차를 진행을 이제 멈추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각 데이터들이 어떻게 군집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책의 그림에 초기에 원, 세모, 별표 이렇게 임의로 이제 놓고 처음에 데이터들은 이제 그 소속이 없잖아요. 이제 그거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수업되어 있는 놈들은 그 중심에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그렇게 한 거죠. 쭉 하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으면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세모에 있는 애들, 별표로 되어 있는 애들, 그다음에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그림이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케미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이용해가지고 아이리스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번 클러스터링 해보고 그것을 가시화 그래프로 그리는 걸 한번 해보고 실제로 클러스터링 결과가 얼마만큼 잘 분류를 하는지도 한번 봐보도록 하죠. 클러스터링 파이 이렇게 합시다. 처음에 데이터를 이제 사이키트 런으로부터 데이터 세스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하고 아이리스는 데이터 세스 로드 보면은 실제 데이터가 많아요. 숫자 뭐 와인이 뭐 이렇게 아무튼 많은데 아무튼 아이리스를 이렇게 로드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일단 로드를 커널을 다시 리스타트만 해놓고 일단 뭐 아이리스 출력해 볼까요? 이건 실행은 안 했네. 이렇게 해서 아이리스 하게 되면 이렇게 쭉 있죠. 이게 이제 데이터 타입이 딕셔너리 타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리스가 컬리 브레이스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키 값으로 실제 4차원 벡터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샘플인 거야. 앞에 게 아마 꽃 길이 폭 200 길이 폭 길인가 아무튼 순서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마 150개인가 될 거고 타겟이 이겁니다. 이게 0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지금 특정 꽃 종류 하나에 해당하는 거죠. 또 1번 꽃이고 이것은 그지. 그 다음에 2번 꽃에 해당하는 거죠. 총 꽃의 종류가 3개. 이게 라벨이죠. 라벨이 타겟이라고 써있고 타겟 네임은 꽃의 종류가 세토사, 뭐 베르시콜런가, 그다음 버지니카 이렇게 3가지. 영이안마, 세토사고 1로 되어 있는 게 요거고 이제 2로 되어 있는 게 버지니카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립션,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쭉 나와 있죠. 나와 있고, 피처 네임이 있어요. 피처 네임이. 피처 네임은 세팔 랭스니까, 세팔이, 잠깐만요. 잘못 알았네. 세팔이
꽃 받침이고, 페탈이 꽃잎이고, 그냥 나무 잎이 아니고 꽃에서만 꽃만 가지고 꽃에 꽃받침의 길이 넓이, 그 다음에 꽃잎의 길이 넓이,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딕셔너리니까 키를 사용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데이터 한번 뽑아볼 수 있죠. 150개인 걸 알 수 있죠. 데이터가 샘플이 50개씩 세 가지 종류로. 아이리스, 그다음에 뭐 타겟 했으니까 이렇게 각 데이터들이 0번, 1번, 2번 이렇게 번호로 꽃의 유형별로 이제 라벨링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피처 네임, 아이리스, 타겟 네임.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이제 둘러보시면 데이터의 유형이 뭔지 되겠고,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특정 데이터를 수집해서 만들 때 이런 사이키트런에 있는 데이터 셋의 포맷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로드 아이리스라고 하는 펑션을, 함수를 만들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근데 데이터 부분이죠. 그래서 데이터만 꼽아가지고 2차원의 리스트죠. 2차원 리스트였죠. 데이터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사용할 모델이, 클러스터링 모델은 사이키트런에 보면은 클러스터라고 있어요. 클러스터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서 여기에 케미스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 완전히 단순해요. 모델 해가지고 클러스터에 K 뭐가 있는지 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중에 뒤에 어피니티 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할 것은 그건 아니고 잠깐만요. 클러스터에 K 린스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K개를 어떤 클러스터의 개수를 정해 되어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N 클러스터스라고 하는 게 있지, 그 개수인데 디폴트로 8로 되어 있잖아요. 8로.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으니까 요걸 3으로 해봅시다. 3으로. 아니, 단순하죠. 모델은, 학습은 데이터만 있으면 돼. 왜냐면 이건 이제 앞에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하거나 분류기를 이용하거나 또 리그레션 하는 것들은 데이터와 훈련 데이터와 그것에 대한 타겟이 있어야 됐어요. 라벨이. 이거는 이제 라벨이 없는 거라죠. 클러스터링은. 지금 실제 이제 여기서는 데이터에 라벨이 타겟이 있죠.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이제 우리가 없다고 이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건 다르게 특징 벡터에 집합만 남겨주면 이것만 가지고 훈련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결과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일단 실행을 시키고 클러스팅 결과는 모델점 라벨스 하고 언더바를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를
하나의 묶음으로 하는 거죠. 1로 되어 있는, 1로 되어 있는 애들, 2는 2로 되어 있는 애들은, 0은 뭐 여기 뒤에 뭐 있죠? 0으로 되어 있는 애들, 0과 2. 아무튼 각 150개죠. 지금 현재 이게 데이터가 150개인데 그 150개의 소속을 각 라벨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다르게 생겼죠. 약간 그 다르게 하는 거고, 솔직히 이쪽 라벨하고 이쪽 라벨하고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그런 라벨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놈들끼리 무조건 이렇게 숫자를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0, 1, 2 세 개 중에 각각 같은 놈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 데이터들 샘플들이 소속이 어딘지를 이렇게 라벨스 언더바라고 하는 데이터 어트리뷰트로, 모델 어트리뷰트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기타 이제 클러스터 센터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델에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개의 클러스터잖아요. 세 개의 중심점들이죠. 중심점들. 마찬가지로 꽃받침의 길이와 뭐 폭, 뭐 꽃잎의 길이와 폭, 뭐 이렇게 4차원으로 되어 있는 벡터로 각각이 하나씩이 지금 여기서 말하면 1번인가 0번인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0번인가 아무튼 요 각각의 세 개의 클러스터에 관해서 중심 위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모델.inertia라고 해. 이것을 이제 전체 각 요 샘플들로부터 각각 자기가 속한 중점까지의 거리들의 합을 이렇게 모델.inertia라고 합니다. 그래서 잴 수 있으면 요게 이제 작은 게 좋겠죠. 이게 그래야 이제 좋은 가까운 쪽 중심에 그 그룹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 이너시아라고 하는 게 적을수록 좋다는 건지 알 수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나면은 라벨스니 클러스터 센터스니 뭐 이너시아는 별로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석을 할 수 있고 중점을 알 수 있고 같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했을 때 할 때마다 이게 좀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그 랜덤하게 초기에 그 세 개의 위치가 어디에 놓여지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이너시아가 이제 적은 게 좋겠죠. 뭐 멀티 스타트 K-미스 클러스터링이라 그러긴 하는데 초기 값들을 다양하게 해보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이제 선택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책에서 이제 그림 그리는 걸 한번 해보죠. 라벨스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각 라벨을 이제 소속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뭐 데이터 책대로 해봅시다. 데이터에 요거 데이터에 라벨스가 0인 것들이 전체 실제 데이터에서 0인 놈들만 이제 추출하는 거죠. 이렇게 세토사인가 그 꽃에 해당하는 샘플들만이 스캐터에서 데이터의 전체 중에서 두 번째 거에 0, 1, 2 인덱스가 그러면 이제 꽃 길인가요? 페탈과의 위드스인가? 랭스가 기억이 안 나지만 보고하고 데이터의 전체에서 마지막 거. 즉 이것은 꽃잎의 길이와 뭐 폭
두 가지 차원, 그림을 2차원으로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 2번 어트리뷰트, 3번 어트리뷰트, 피처, 그 두 가지만 X축과 Y축으로 놓고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림 그리기 위해서 이제 그림 색깔 흑백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컬러 맵 알파는 0.3S는 이제 그림에 쓰는 뭐 투명도니 뭐 세츄레이션 이렇게 이런 건데, 그건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원으로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 했네. 그리고 또 이번엔 라벨 1, 2, 3 각각을 했죠. 카페에다가 라벨이 1인가 요 벚꽃에 해당하는 놈, 마지막에는 세 번째 벚꽃에 하는 거고, 다 동일한데 마커만 좀 바꿔본 거죠. 아까 꽃잎만 가지고, 꽃잎의 두 가지 속성만 가지고 좀 필표했네. 이렇게 해서 하고, X 라벨을 보면은 아이리스의 피처 이름이 키를 가지고 그 중에 두 번째라면 2번이 순서당 0, 1, 2, 3이니까 세 번째인 건데, 인덱스는 2 값이죠. 요것의 이름을 X축에 라벨로 쓰려고 하는 거죠. 이번엔 Y축의 라벨은 당연히 이제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뭐가 잘못됐네. 다 틀렸네. 피처 네임이 아니라 피처 랭스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페탈 랭스를 X축으로, 위디스를 이렇게 꽃잎의 길이와 폭을 X축과 Y축 좌표로, 사실 4차원 벡터니까 4개를 다 쓰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개만 가지고 좀 해본 거죠. 그래서 보면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림을 이렇게 클러스터가 하나 묶여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건 좀 경계가 애매하지만 이렇게 하고, 여기도 하나, 여기도 안에서 속해 있네. 분할이 잘 안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걸 이제 왜 이렇게 돼 있냐, 경계가 이제 4차원으로 돼 있는데 2차원으로만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 3차원으로 생각해보세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때, 이하고 겹쳐 보이지만 실은 이걸 돌려서 보면은 이렇게 멀리 떨어질 수 있잖아. 간격이 먼데 여기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게 겹쳐 보인단 말이야. 그런 효과인 거죠, 이게. 원래는 4차원에서 보면은 그걸 더 떨어져 있어, 구분이 돼 있을 텐데, 단순 2차원에서 보게 되니까 지금 두 개 차원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겹쳐 보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3차원, 4차원에서 차원을 추가시키면 얘들 사이는 분명히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걸 나중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그림으로 보일 수는 없지. 4차원을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결과에 과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책에 이제 코드 5.2가 있어요. 책에 보시면 그것들은 요렇게 되어 있는 요 과정을 요거 두 개를 달리해가면서
총 4개 지금 피처가 있잖아요. 네, 총 4개에서 컨비네이션 2개를 꼽는 방법은 이렇게 되죠. 4 곱하기 3이니까 총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즉 페이탈 위드스하고 세탈 랭스, 세탈 위드스 이렇게, 그다음에 페탈 랭스하고 아무튼 이렇게 둘씩 짝지은 4개의 특징으로부터 둘씩을 XY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총 6개예요. 책에 그 6개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없어. 그림 그리는 그것을 함수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6개를 지금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컴이 없고, 다만 이제 그렇게 그릴 필요가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어떤 애들 사이, 어떤 피처들 사이가 구분이 잘 되는지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어떤 특징을 사용하면은 애들이 좀 더 잘 구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이제 살펴볼 수 있죠. 이건 꽃잎 아니 꽃 이건 꽃잎이죠. 꽃잎의 길이와 폭으로만 가지고 있을 때는 얘는 잘 분류가 되는데 구분이, 이 둘은 경계가 좀 모호한 경향이 있잖아요. 이 둘은 다른 이제 특징들을 둘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경계가 조금 더 명확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더 이제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는 도움이 되죠. 어쨌든 그래서 책에서는 그 6가지를 그림을 그리는 게 있지만 일단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이제 잘 클러스팅이 잘 되었는지를 한번 이제 평가해 보도록 하죠. 원래 라벨이 없으면 이제 평가를 못 하는데 이건 라벨은 있잖아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이 얼마나 잘 됐는지는 한번 이제 평가해 볼 수는 있겠죠. 매트릭스에 앞에 한번 보셨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그림은 코멘트 처리해버리고, 프린트에서 매트릭스의 컴퓨전 매트릭스의 혼동행렬을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true 실제 값인 타겟이 있죠. 이건 실제 이제 아이리스의 수속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한 것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방금 했던 거에 그냥 라베스라고 해도 되는데 이거 떠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것과 요것이 얼마만큼 맞았는지 볼 수 있죠.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지금 대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아마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책하고 좀 달리 결과가 좀 아주 안 좋게 나온 이유는 지금 순서가 지금 원래 아이리스의 타겟은 012가 딱 원래 자기 꽃 이름에 맞게 정해져 있는데 이 클러스터링에 의해 가지고 주어진 012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임의로 그냥 012를 아무거나 그냥 줘버린다고. 그룹한테 정해지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좀 안 맞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책대로 정확하게 옮겨 쓰면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50, 0, 0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것도 0, 48, 2 이렇게 0, 14, 36 이렇게 써줘야 되는 맞는데 그래서 50개를 맞춘 거죠. 그래서 실제 50개를 50으로 예측한 거야. 다 맞춘 거고 두 번째 고체 대에서는 50개 중에 48개를 맞춘 거고 두 개를 잘못 클러스터링 한 거죠. 요걸로 판단해 버린 거야. 요 두 번째로 판단해야 되는데 세 번째 것을 좀 많이 이제 못 맞추죠. 세 번째 것은 보면은 50개 중에서 36개는 맞췄는데 14개를 두 번째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첫 번째 거 센터사는 잘 맞추는데 두 번째 것도 그런 데를 맞추는데 세 번째 것은 꽃이 이 4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클러스터링 했을 때는 이렇게 두 번째 거하고 헷갈린다. 두 번째 것으로 분류를 해버리는 경향이 많다. 이게 경계성이 여기 두 개가 이제 2번, 3번인가 보죠. 여기가 1번, 아니 여기 0번이라고 돼. 0번, 1번, 2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다시 이야기하자 그러면 원래 이제 여기 타겟에는 정확한 꽃에 대해서 0, 1, 2 라벨이 정확하게 붙어져 있는데 요 클러스터링 할 때 요 라벨스에는 이 정확한 0, 1, 2가 아니야. 아니고 그냥 0으로 묶여진 애들, 그냥 1로 묶여진 애들, 그냥 2로 묶여진 애들 이렇게 그냥 막 예를 들면 요거 정확하게 이름이 0, 1, 2인데 요 클러스터링 하게 되면 얘를 갖다 0이라고 해버리고 얘를 갖다 1이라고 하고 얘를 갖다 2라고 해버린다 이 말이지. 예,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실제는 이걸 0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다 2라고 지금 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다 틀린 거지. 요거 경우 있잖아요. 실제는 0번인데 얘를 다 1로 해버렸잖아. 1로 1번이라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다 이게 지금 얘가 0번인데 지금 2번 됐지만 이걸 1번으로 해. 클러스팅에서 얘를 전체를 1번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매트릭스에서 컴퓨터 매트릭스는 이제 잘못 지금 돼 있는 거죠. 엄밀하면 지금 요 1번으로 돼 있는 애들을 클러스팅 다 이걸 0으로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바꿔주면 요런 매트릭스를 이제 얻을 수 있죠. 컴퓨터 매트릭스를. 네. 틀린 건 아닌데 그 부분은 요 매트릭스를 써가지고 얼마만큼 맞췄는지 에큐리시를 평가하려고 그러면은 라벨을 손질을 해줘야 된다 이게. 원래 라벨이 맞도록. 클러스터는 그런 부분 고려해주지 않는다.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기타 클러스터링 방법을 하도록 하죠. 기타 클러스터링 방법은 계층형 클러스터링 방법과 비계층적 클러스터링 방법을 두 개 이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했던 K-means 클러스터링은 비계층적인 클러스터링 방법이죠. 계층적 클러스터링 방법은 또 계층화 해나가는 방식에 따라서 분할형과 응집형으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분할형은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 응집은 반대로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분할은 일단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본 개념은 전체 데이터를 처음에는 하나의 클러스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클러스터가 하나야. 그러다가 이제 그놈을 가까운 쪽으로 분할을 하는 거죠. 양쪽으로 바꾸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놈을 또 분할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자꾸 이제 클러스터가 늘어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탑다운이야, 탑다운. 전체 하나로부터 늘려간다. 그래서 탑다운이라고 하고. 반대로 응집형은 이제 바텀업이죠. 아래서부터 위로. 뭐냐 그러면 각 데이터들을 처음에는 다 개별적인 클러스터로 보는 거야. 점이 하나가 다 클러스터로. 그럼 클러스터가 샘플 개수만큼 있겠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애끼리 묶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어떻겠어요? 클러스터 수가 줄죠. 그 다음에는 또 뭐 이렇게
그 다음 또 이제 그걸 이렇게 묶고, 뭐 이렇게 묶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전체를 다 묶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주 많은 클러스터 개수로부터 나중에 하나까지 이렇게 많은 걸로부터 적게. 얘는 이제 하나부터 클러스터 개수를 늘려가는 게 이제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으로 구별합니다. 비계층적인 클러스터링 방법은 뭐 따로 그런 특정한 기준이 없어요. 각 알고리즘마다 자기 고유의 특징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거라 일률적으로 이제 방법을 개별적으로 유용할 수는 없습니다. 계층화 했냐 안 했냐만 가지고 계층적이냐 아니냐 분류하고, 계층적인 경우는 이제 바텀형이냐 아니 분할형이냐 응집형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층형 응집형 클러스터링을 하나 보여주는 건데, 보면 여기 A, B, C, D가 이제 샘플이에요. 샘플 피처 벡터로 이제 표현되는. 그랬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가까운 애들끼리 이건 이제 덴드로그램이라는데, 덴드로그램 이렇게 이제 피처 공간상에다가 위치 여기는 좀 1차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다차원으로 되겠죠. 그림의 편집을 위해서 이제 1차원 하나의 피처만 있다고 생각하자 이겁니다. 가까운 애끼리 묶는 거예요. A하고 처음에는 D가 둘이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는 거죠. 애초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클러스터잖아요. 5개의 클러스터. 각 개별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을 묶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4개의 이제 클러스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까이 있는 걸 또 묶고, 이렇게 묶어지면, 하나, 둘, 셋, 3개의 클러스터가 돼요. 이런 식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응집형 클러스터링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사이키트런에가 이제 그런 방식이 있죠. 그래서 모델을만 바꾸면 되는데, 클러스터가 어글로머러티브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델을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n 클러스터를 3으로 링키지를 뭐 워드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 거리를 잴 때 아까 뭐 가까이 있는 것들이 한 묶어준다 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워드라고 하는 방식은 그 묶여질 때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아직 개인적으로 묶여질 때 그걸 이쪽에 포함시켰을 때 그 이 클러스터에 수속되어 있는 애들 간의 상호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묶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냥 거리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빼고 그려볼까요? 차이가 별반 없죠. 별만 좀 바뀌었네. 이제 012가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계층적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책에 소개해준 게 하나가 어피니티 프로퍼게이션이에요. 어피니티는 근접이라는 소리죠. 이게 이것은 뭐 클러스터링 바이 패싱 메시지 비트윈 데이터 포인트라고 하는 논문을 해서 제안한 방법이에요. 뭐 브렌단 프레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델버크 듀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저기 그 캐나다에서 유명한 토론토 대학이 요즘 딥러닝으로 유명한 힌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이 토론토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쓰는데 이게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이에요. 뭐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것으로 이 특징은 우리가 사전에 클러스터의 개수를 지정할 필요가 없이 지가 알아서 이제 개수를 지정한다 라고 하는 거 정도만 하고, 방법은
이 부분만 모델만 바꿔주면 됩니다. 인피니티 프로퍼게이션이 여기 있죠. 디폴트 값은 그대로 쓰도록 하고 봅시다. 여기서도 지금 돼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비계층적인 클러스터링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어피니티 프로퍼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뭐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죠.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K-means 클러스터링만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있으셔도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은데 어피니티 지금 프로퍼게이션이 약간 이 데이터가 중간에 지금 페탈 리스하고 페탈 랭스인데 뭐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지. 맞아 내가 착각했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이 클러스터의 개수가 3개가 아니야. 3개가 우리는 앞에 지금 3개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라벨을 3개로 해서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 어피니티 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는 클러스터링 방법은 클러스터의 개수를 자기가 알아서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3개가 아니고 여러 개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는 3개만 그려주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려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 그러면? 마크를 지금 이렇게 좀 드러났죠. 뭐몇 개까지 있는지는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그 개수만큼 쭉 그림을 그려주면 전체가 이제 다 볼 수가 있죠. 현재 4개 이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여기까지 해서 클러스터링까지 했습니다. 이야기 하자 그러면 다시 이제 다음 장 6장부터는 이제 응용편이에요. 앞에 있는 것들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해보는 건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배워야 될 내용들은 지금 3가지 문제를 다 다뤘어요. 첫 번째 분류 문제, 회귀 문제,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링 문제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에 2개는 분류 문제하고 리그레션 문제는 지도학습이다.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라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였고 뒤에 클러스터링은 이제 비지도학습이다. 라벨이 없다. 다만 그걸 이렇게 군집으로 묶어줄 뿐이다. 뭐 이런 식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존재하고 사이키틀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는 진짜 실제로 많은 실험들을 통해 봐야만 알 수 있고 또 선택된 모델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 값들의 세팅을 어떻게 해느냐에 따라서 또 일반성이 갖는지 오버피팅이나 언더피팅 되지 않고 주어진 데이터를 최적으로 사용해가지고 활용해서 그 훈련 데이터에 속하지 않는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일반성을 확대해서 잘 맞출 수 있는, 잘 추론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시키도록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야
해서 실험을 해봐야 된다. 뭐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해본다 할지 정규화 같은 거 데이터도 뭐 데이터 정규화도 해야 될 거고 또 웨이트의 정규화 있었잖아요. 뭐 리찌라쏘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래서 기계학습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좀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 보면 감이 생기죠. 그게 이제 전문가가 되어가는 이제 그 길인 거죠. 아무튼 그렇고 다음에 이제 3부 응용편에서는 실제로 뭐 손모양 그림을 가지고 한다거나 센서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거나 등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사용하는 데이터가 앞에는 이제 수학적으로 만든 임의로 만들었잖아요. 수학 함수를 이용하거나 물론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는 뭐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